자, 여러분, 김상훈 선생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관사 마지막 강의입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관사라는 항목을 정한 데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오해했을까봐 오늘부터 처음 강의를 듣는 학생을 위해서 관사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관사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모의고사에 좀 되기도 하거니와 짧은 시간에 선생님의 어떤 수업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선생님하고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이 단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부정관사를 공부했고 또 정관사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관계를 공부하고, 다시 말해서 고유명사 앞에 덜을 붙일 것인가 말 것인가, 토플에는 간혹 나오는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관사의 위치, 우리 시험에 조금 많이 나오는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사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생략을 하는 여러 경우가 있는 이 세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정관사와 고유명사의 관계, 그 다음에 관사의 위치, 마지막으로 관사의 생략, 세 가지 오늘 포인트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죠.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몇 개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개나 아는지 5개만 물어볼게요. 템즈강은 the Thames일까요? 아니면 그냥 템즈일까요? 답은 붙여야 되거든요. 기억했나요? 알프스 산맥은 the Alps일까요? 그냥 Alps일까요? 요건 붙입니다. 맞았나요? 백두산은 Mount 백두일까요? 아니면 the Mount 백두일까요? 이것은 붙이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한반도는 Korean Peninsula예요? 아니면 the Korean Peninsula일까요? 요거 붙입니다. 자, 4개 물어봤습니다. 그럼 4개 중에 몇 개 맞으셨나요? 다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준비가 된 학생입니다. 그러면 한번 하나라도 틀렸다면 지금부터 붙이는 경우와 붙이지 않는 경우, 여러분 평생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거 하나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 고유명사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첫째 선생님은 여러분하고 고유명사 앞에 들을 붙여야 되는 경우를 먼저 강의를 하고, 요게 끝나고 나면 붙이지 않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붙여야 될 경우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 연방국가 앞에는 덜을 붙여요. 연방국가라 그러면 여러분 미국 같은 연방국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복수형 국가에도 덜을 붙여요. 복수형 국가면 예를 들면 필리핀 같은 나라는 the Philippines예요. 그래서 S를 붙입니다. 네덜란드 그렇죠? the Netherlands. S로 끝나니까 덜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운하에도 덜을 붙입니다. 운하에. 그 다음에 운하에서 강을 연결해서 강 이름에도 덜을 붙이고, 배 이름에도 덜을 붙이고, 배 타고 있는 가족 이름에도 덜을 붙이고, 바다 이름에도 덜을 붙이고, 군도나 제도, 섬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군도 제도에도 덜을 붙여요. 군도 제도. 그리고 나서 바다가 쑥 들어간 만에도 덜을 붙여요. 그리고 산맥에도 덜을 붙여요. 반도에도 덜을 붙입니다. 사막에도 덜을 붙여요. 그리고 해협, 대한해협, 무슨 이런 해협에도 덜을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해협에 덜을 붙이고 나면 이 철로 이름에도 덜을 붙입니다. 철로 이름. 그 다음에 기차 이름에도 덜을 붙이고, 항공로 이름에도 덜을 붙이고, 비행기 이름에도 덜을 붙이고. 아이, 선생님 이렇게 많은 거 쓰긴 하지만 제가 어떻게 외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암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공건물에도 덜을 붙여. 공공건물. 언어의 정식 명칭에도 덜을 붙여. 언어의 정식 명이 뭔데요? 영어, English. 정확한 명칭은 the English language. 한국어, Korean. 정확한 명칭은 the Korean language. 그 다음에 연구소에도 덜을 붙여요. 학회에도 덜을 붙여요. 협회에도 덜을 붙여요. 잡지에도 덜을 붙여요. 신문에도 덜을 붙여. 아이고, 굉장히 많다, 그죠? 그럼 요걸 하나씩 선생님이 다 암기시켜 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 그림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요 밑에다 한번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한반도를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 말을 잘 따라옵니다. 청와대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습을 연상하세요. 그리고 연방국가라고 생각하세요. 연방국가,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덜을 붙이죠.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요. 복수라고 연상하세요. 2개면 복수잖아. 복수형 국가엔 덜을 붙여. 그리고 여러분이 연방국가, 복수형 국가, 청와대라고 연상했으니까 한강까지 운하 한번 봐요. 운하. 운하에는 덜을 붙여.
한강에 연결됐습니다. 강 이름에 덜을 붙여. 강 이름에. 그리고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배 이름에 덜을 붙여. 토플에 보면 메이플라워, 더 메이플라워냐, 메이플라워냐 출제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배 타고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 더 김스 하면 김신의 가족들. 그렇죠? 연방국가, 복수국가, 운하, 강, 배, 가족. 드디어 서해 바다가 나왔습니다. 바다 맨날 대서양 아니면 태평양 나오죠? 더 퍼시픽. 태평양 바다. 섬들이 많이 모여있는 군도나 제도. 섬이 모여있으면 우리 군도 제도로 말 쓰잖아요. 군도 제도. 그 다음 바다가 쑥 들어간 데를 우리는 만이라고 얘기하죠. 만에도 들어붙입니다. 여기 와보니까 소백산맥, 태백산맥, 산맥이 보인다고 상상하세요. 소백산맥, 태백산맥, 산맥에 들어붙죠. 그래서 알프스는 디알프스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와서 보니까 한반도가 보이네요. 반도 이름엔 들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주도 밑에 제주도 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 밑에 중문단지 여러분 해수욕장 상상하세요. 모래가 많이 있네요. 사막 현상 해보세요. 사막에도 들어붙죠. 그리고 여기 대한해협을 통과하는군요. 해협에 들어붙입니다. 부산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연방국가, 복수국가, 운하, 강, 배, 가족, 바다, 군도제도, 만산맥, 반도, 사막, 해협. 부산에 왔습니다. 이제 배를 좀 오래 탔으니까 철로를 이용해서 기차를 타거나 항공로를 이용해서 비행기를 타거나 철로 이름, 기차 이름, 항공로 이름, 비행기 이름엔 들어붙입니다. 그리고요 서울에 왔어요. 여러분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울을 너무 오래 비웠네요. 그동안 무슨 일이 없었나 알아보려면 여의도가 최고일 것 같아요. 여기 국회의사당이 있죠. 그 앞에 KBS가 있던가요? 동아일보도 신문사도 되게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치? 동아일보 같은 신문사도. 여기 연결을 해보세요. 공공건물엔 들어붙입니다. 공공건물엔. 그래서 대형 박물관, The British Museum이 되는 거예요. 박물관 같은 공공건물. 그 다음에 이 방송국에서 여러분이 언어의 정식명 연상하세요. 언어의 정식 명칭, 영어, The English Language, 한국어, The Korean Language. 되겠습니까? 줄이면 그냥 English 또는 Korean. 신문사에다 한번 결부를 시켜보세요. 제일 처음에 신문사를 만들기 전에 연구소가 하나 생겼어요. 이게 발전해서 학회가 됐어요. 학회가 여러 개 모여서 협회가 됐어요. 협회가 좀 더 발전해서 잡지를 하나 낸다고 쳐봐요. 이게 나중에 신문이 된다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소, 학회, 협회, 잡지, 신문 됐어요?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방국가, 복수국가, 운하, 강, 배, 가족, 바다, 군도, 그죠? 제도, 군도제도, 만, 산맥, 반도, 사막, 해협, 철로, 기차, 항공도, 비행기. 거기다 그 다음 뭐 있어요? 공공건물. 그 다음에 언어의 정식 명칭. 그 다음에 연구소, 학회, 협회, 잡지, 신문. 이어졌습니까? 반복해서 외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트가 붙는 경우에 대한 공부를 했으니까 붙지 않는 경우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여기 칠판을 좀 지우고 덜을 붙이지 않는 경우를 여러분이 한번 메모를 좀 해보실까요? 고유명사에 덜을 안 붙이는 경우. 붙는 경우, 안 붙는 경우를 다 공부해야 여러분이 시험 칠 거 아닙니까? 붙이지 않는 경우 필기를 좀 해봅니다. 산과 성과 궁궐 그 다음에 공원 호수 이렇게 하나씩 메모를 해보세요. 다 암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산, 성과, 궁궐, 공원, 호수, 섬, 다리, 항구, 그 다음에 역, 공항, 길이나 광장, 대륙의 이름, 어떤 각 주의 이름, 그 다음에 별의 이름, 선과 문은 제외되게 되겠죠. 이건 유일물에서 들어붙인다고 외웠으니까. 그러면 한번 요거 다시 외우고 나서 나중에 필기 나중에 하셔도 돼요. 여기다 한번 같이 암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산맥에는 덜을 붙인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산이 한 개만 있으면 안 붙인다네. 그래서 알프스는 산맥인지 산인지 이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돌아와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산이 하나 있어요. 자, 뭐 남한산성 가보셨으면 남한산성을 연상하든지 어떤 산성 하나를 연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산 위에 성곽이 이렇게 있어요. 꼭대기 가면 무슨 궁궐처럼 생긴 빌딩도 하나 있어요. 자, 성 안에다가 우리가 공원을 하나 만듭시다. 공원. 호수 하나 팔까요? 그 안에 섬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섬까지 다리를 좀 놔봅시다. 산, 성곽, 궁궐, 공원, 호수, 섬, 다리.
그리고 나서 이 호수에 배 타고 놀도록 항구 좀 만들어. 여기 이왕이면 그냥 기차 정거장도 좀 만들어. 역도 그죠? 에이 그냥 공항도 하나 만들자. 산성과 궁궐, 공원, 호수, 섬, 다리, 항구, 정거장, 비행장, 길, 여기저기 광장을 좀 만들어요. 이벤트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옆에 인공적인 좀 뭔가 재미 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대륙의 뭐 아프리카관, 아시아관 이런 식으로 각 대륙의 이름을 딴 기념관 같은 거 만들어요. 대륙의 이름. 자, 이 미국 아메리카관에는 좀 각 주별로 하와이, 무슨 알래스카 이런 식으로 주도 좀 나눠봐요. 주의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천문대도 있다고 생각해요. 해와 달을 관측하지는 않고 다른 별들을 관측하는 천문대. 산성과 궁궐, 공원, 호수, 섬, 다리, 항구, 정거장, 비행장, 길, 광장, 대륙의 이름, 그 다음에 주의 이름, 별의 이름 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능에서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또는 우리가 관사 첫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가지고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은 반드시 알아두는 것이 영어를 평생 잘하는데 치밀하게 모든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선생님하고 더와 고유명사의 관계에 대한 공부와 관사의 위치, 그 다음에 관사의 생략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두 번째 내용, 관사의 위치에 관해서. 이것이 가장 수능에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수능 모의고사에서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문제들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방국가, 복수국가, 운하, 강, 배, 가족, 바다, 군도, 그죠? 제도, 군도제도, 만, 산맥, 반도, 사막, 해협, 철로, 기차, 항공도, 비행기. 거기다, 그 다음 뭐 있어요? 공공건물. 그 다음에 오늘의 정식 명칭. 그 다음에 연구소, 학회, 협회, 잡지, 신문. 이어졌습니까? 반복해서 외우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산, 성과, 궁궐, 공원, 호수, 섬, 다리, 항구, 그 다음에 역, 공항, 길이나 광장, 대륙의 이름, 어떤 각 주의 이름, 그 다음에 별의 이름, 선과 문은 제외되겠죠. 이건 유일물에서 별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관사의 위치에 관해서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맞았나 틀리나 보세요. 그 모든 소년들이 이게 맞아요? 아니면 all the boys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느 게 맞죠? 답은 이게 맞습니다. 이게 틀렸고요. 하나만 더 여러분 시험에서 분명히 이걸 봤을 거예요. 2배의 가격이라고 the double price 이게 맞아요? 아니면 double the price가 맞아요? 어느 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거를 자, 이게 맞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이미 공부를 해본 학생입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또 문제들을 많이 풀어본 학생이.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필기를 좀 해볼게요. 자, 요거를 한번 총 정리를 해서 실제로 관사의 위치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은 뭐 있는가? 첫째, 여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관부혁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관사, 부사, 형용사, 명사 거의 모든 문장들은 이런 90% 이상 이런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시험엔 별로 안 나오겠죠. 중학교 시험에서나 또는 고등학교 내신에서나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plus all, 그 다음에 double, 그 다음에 half. 이거 뒤에 더가 나올 경우에는 더를 중간에 끼워야 돼요. 더가 나올 경우 안 나올 경우가 있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반드시 사이에 끼워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so, 형용사, 어명사 여러분 이런 so에 해당되는 거 so as, to, how, however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일 것이고 그 다음에 such, 형용사, 명사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관사의 위치에 해당되면 이런 정도가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거하고 두 번째 how 형부주동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고 선생님이 다시 하나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간타문의 공식이라고 그죠? What a 혁명주동에서 What a pretty lady you are. 그죠? What a wonderful lady you are. 이런 식으로 관사가 여기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 How sleepy I am 이런 것들은 중학교 보통 1학년 13호쯤이면 나오잖아요. 자, 무시하겠습니다. 시험의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모든 이 네 개를 제외한 모든 것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시험에 낼 만한 변별력은 결국은 여기서 아주 쉽게 낸다면 여기서 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시험은 여기서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여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요거 이렇게 한번 연상해 보세요. 요 네 개 단어 뒤에 더가 나오면 D로가 된다네. 그렇죠? 그럼 요걸 가지고 한번 끌어내보면 both 두 개를 연상하세요.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전체가 all이네. 그렇죠? 여기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개, both, 전체, all. 그 다음에 이걸 double, 그치? double. 그 다음에 half가 반이잖아요. 반 잘라놓고 뒤에 더가 붙는데 자, 다시 한번 더를 반드시 뒤에 붙여야 될 네 단어. 네 개밖에 없어요. 네 개 외우면 끝이야 그냥. both, all, double, half the.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격의 2배 하면 double the price가 되는 거예요. 모든 소년 하면 all the boys가 되는 거예요. 시간의 반, half the time. 가격의 반, half the price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전에 학력고사라고 그런 시험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문법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앞으로 아마 여러분이 현재 7차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학생들이 혹시 이 안으로 확정이 돼서 문법 문제가 20%로 증가되면 이런 문제도 한번 다시 기억해 볼 수 있을 만한데요. 이게 나오고 나서 맨날 이게 여러 번 나오니까 좀 미안했던가 봐, 출제자들이. 그래서 출제자들이 이렇게 장난을 좀 칩니다. The whole 명사. 학생들이 all은 반드시 D를 붙인다. 뒤에 더가 all the boys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까. 이 all하고 뜻이 똑같은 whole을 그쵸? 집어넣었을 때. 근데 이건 재밌게도 whole은 더를 반드시 앞에 붙인다네. 여기 하나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함정 요소입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so 형용사 명사 이건 so형 어명 이렇게 연상해놓고 그 다음에 무슨 such 혁명 와 혁명주동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쭉 연결해 두면 여러분이 그림 좀 쉽게 외워질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요 두 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요 두 개는 생략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이게 생략이 가능해요.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 고3 수준을 조금 벗어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따라와 보세요. So beautiful that 이렇게 나가는 건 가능하지만 만약에 so boy라든지 so a boy라든지 이런 문장 이런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생략이 되면 이 두 개. 여기서는 such boy 이런 건 가능하지만 such beautiful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생략은 이런 식으로 생략된다. 지금 마지막에 한 얘기는 못 알아듣도 뭐 괜찮습니다. 관사 유치원에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both, all, double, half the. 그림 기억나나요? both, all, double, half the. 됐어요? 그 다음 whole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형어명, 서처형명 요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관사의 위치는 요 5가지 항목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마지막 얘기인 생략, 관사의 생략. 도대체 관사를 쓴다라고 막 열심히 배웠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언제 생략하는지를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다 외우면 돼요. 그죠? 그냥 다 알고 있으면 항상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 알고 있으면. 괜히 몇 개를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럴 때는 항상 불안하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가장 성적을 빨리 올리는 방법은 해당되는 거 다 암기하세요. 물론 무작정 암기라는 건 힘들겠지만 여러분이 잘 조정을 하고 순서를 잘 배열하고 이러면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외웠으니까 여러분도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외우는가 얘기만 좀 하고 마지막 마무리를 남은 5번째 항목을 공부할게요. 자, 가장 잘 외우는 방법은 미국의 어떤 기억에 관계되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이럴 때 기억을 잘한대요. 어떤 일정한 유형을 갖게 하거나 그래서 선생님이 일정한 유형을 갖게 하려고 선생님이 이 여러 가지 문법 사항들은 어떤 대칭이 되는 유형에 맞추려고 애를 쓰거나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좀 오래가게 노력을 하는데요. 다행히 그것은 도움이 되나 봐요. 많은 제자들이 영어 성적이 올라가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점점 커지게 하거나 점점 적어지게 하거나
그 다음에 일정한 어떤 의미가 연결되도록 말을 만들거나 이런 방향이면 가장 인간이 기억을 오래 하더라는 겁니다. 일정한 규칙성을 갖게 재배열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내용들. 그 다음에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지거나 어떤 의미가 서로 이렇게 고리가 돼서 연결이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는 여러분 강의를 해가면서 조금씩 선생님이 다른 과목에 적용은 어떤 식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 진도 좀 많이 빼놓고 중간중간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오늘의 강의 마지막 내용 생략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필기를 좀 해보실까요? 관사의 생략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관사를 어디에 쓰느냐, 언제 쓰느냐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경우가 되면 무조건 관사가 아예 없어져 버리더라.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려. 그러면 언제 없애는지 하나씩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필기할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관직신문이 보일 때, 관직신문이 보로 쓰일 때, 그 다음에 어떤 계절 앞에, 월 앞에, 요일 앞에. 자, 그러면 이건 동시에 외우면서 필기도 한번 해보자. 관직 신분이 어떤 사람이 어떤 관직을 가졌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번에 무슨 선거에서 그 선거 지역 구민들이 어떤 이 사람을 무슨 국회의원이나 어떤 그런데 선출을 해줬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 사람이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너무 추운 때가 아닌 봄이 오기를 기다렸어. 그리고 3월 무슨 둘째 일요일이라고 연상해 봅시다. 그리고 막 연락을 해서 통신수단. 고마운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연락해서 그 다음에 교통수단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자 어떤 동해 바다로 같이 무슨 뭐랄까요 여행을 갔다 그럴까요 같이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고 단합대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동해 바다에 갔다고 생각해봐요. 장소 본래의 목적 이게 언제 어떤 시기인지는 좀 이따가 예를 들게요. 다시 한번 관직신문이 보일 때, 그 다음에 계절, 월, 요일, 통신수단, 전화했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교통수단, 장소 본래의 목적, 장소 본래의 목적. 그리고 나서 가니까 이제 도착하니까 벌써 점심시간이 됐어. 식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식사가 끝나고 나서 운동 경기를 합니다. 어떻게 편을 나눌까요? 남자와 여자 한번 대항해볼까요? 인간의 대표 단수. 자, 남녀, 인간 대표. 이런 식의 남자 대 여자. 그 다음에 같은 종류를 직업을 갖는 kind of나 종류나 무슨 type of 무슨 종류를 나타내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 나올 때 자 남자 대 여자 대항 같은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 같은 학과 출신끼리 학과명 그죠? 그 다음에 또 뭘 해볼까요? 부부 대항도 한번 해볼까? 부부 대항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이건 선생님 편의상 말한 거니까 쌍을 이루는 두 명사들. 자, 부부대항이라고 한번 비유를 해봐요. 그리고 이쪽 칠판을 조금 써볼까요? 그리고 나서 12번째. 쌍을 이루는, 그러니까 운동 경기를 4번 하네요. 남녀, 그 다음에 종류, 학과, 부부대항 이러고 나서 집에 왔어. 이 사람이 너무 심하게 오늘 운동을 많이 했나 봐. 병이 났어요. 그래서 가족 전부 불렀어요. 가족 관계. 가족 전부 불러놨고 하나씩 이름을 부릅니다. 혹기업. 하나씩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은 자, 야 니네 가족들 다 양보하고 좀 잘 살아라 이렇게 자 양보절이 자 충분히 양보를 하고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무슨 환사의 생략이라고 그랬으니까 생략을 그냥 죽는 걸로 연상해 봅시다. 그냥 이분은 그냥 돌아가셨어요. 자 이렇게 연상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천천히 해봅시다. 여기 제일 처음에 관직 신분이 보일 때 계절, 월, 요일 그 다음에 통신수단, 교통수단, 장소, 본래의 목적, 식사, 운동경기 그 다음에 운동경기, 남자, 여자, 대항, 그 다음에 종류를 나타내는 것들, 그 다음에 학과명, 쌍을 이루는 그러한 명사들, 그 다음에 병났어요. 가족관계, 혹격, 플러스 서로 양보하고 잘 살아라. 그리고 돌아가셨대. 이렇게 연상을 해놨고 지금부터 하나씩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번부터 예를 들어볼까? 봄에 하면 in the spring이야 아니면 in the summer야 아니면 in summer야. 그렇죠? in summer. 되겠습니까? 자, 봄에 관사가 생략입니다. 그 다음에 in March 이런 식으로 on Sundays, on the Sunday가 아니라 그렇죠? on Monday 바로 관사가 생략입니다. 자, 통신수단 by telephone, by telegram 이런 통신수단을 나타낼 때는 관사 안 써요. 교통수단 택시 타고 by taxi, 버스 타고 by bus. 단 요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자, 수능 여러분이 자, 이제 고학년들이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차 속에서 예를 들어 in a bus, 버스 속에서 이런 말 할 때는 in 뒤에는 관사가 들어가요. 만약에 택시를 잡다 take 동사를 쓰면 take a taxi 이때는 관사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거 제외하고 나면 교통수단에는 절대로 관사를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장소 본래 목적.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배 보러 가다 하면 go to church가 되지만 교회에 내가 다른 목적으로 가면 전후관계로 알고 있는 건물이니까 들어붙여요. 다시 말합니다. go to the church는 건물에 간 거야. go to church는 예배 보러 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go to hospital. 여러분 어느 걸 원하네? go to hospital이 좋겠어요? 더를 붙이는 게 좋겠어요? 더를 붙이면 병원에 무슨 다른 일이 있어간 거예요. go to hospital 입원하다. go to prison 수감되다. go to sea 바다에 가서 선원이 되다. 이런 식의 쓰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자 장소 플레이 목적 됐고요. 식사명 운동기 play soccer 그죠? play football.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개나 우리가 전관사서나 어를 공부할 때 대표라는 걸 공부했어요. 개나 동물을 댈 때는 a dog 또는 the dog 이런 걸 붙였어요. 근데 인간은 좀 차별화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보다 강하다 이런 예문이 있다면 이런데 아무것도 안 붙이고 man is stronger than woman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안 붙여요. 인간의 경우에는 관사를 안 붙여서 대표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kind of type of 무슨 이런 말 뒤에 나오는 명사는 관사 안 붙여 학과명 쌍을 이루는 것들 쌍을 이루는 것 arm이남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자 이것들은 쭉 뭐 waiter 이런 말들 사람 부를 때는 역시 사람을 부를 때는 관사를 안 붙입니다. 양보는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런 예문 한번 써보면 번역해보니까 그가 비록 선생이긴 하지만 이런 말 할 때 이게 관사가 없어져야 그가 비록 선생님이긴 하지만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관사 오늘 여러분 열심히 고생하셨습니다. 전체를 다 기억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한번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나서 또 쓰면서 동생에게 강의할 수 있으면 바로 여러분께 된 겁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관사 유치에 관해서 세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both, all, double, halved. 그림 기억나나요? both, all, double, halved. 됐어요? 그 다음 whole은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형어명, 서처형명 요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관사의 위치는 요 5가지 항목만 잘 기억하시면 제쯤에 관직 신분이 보일 때 계절, 월, 요일 그 다음에 통신수단, 교통수단, 장소, 본래 목적, 식사, 운동경기 그 다음에 운동경기, 남자, 여자, 대항, 그 다음에 종류를 나타내는 것들, 그 다음에 학과명, 쌍을 이루는 그러한 명사들, 그 다음에 병났어요, 가족관계, 혹격, 플러스 서로 양보하고 잘 살아, 그리고 돌아가셨다. 강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자막에 나가는 홈페이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